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더워서 땀 많이 흘리시죠? 여름에 땀 흘리는 건 충분히 정상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땀으로 인해서 축축해지거나 흥건해지면 이건 싫습니다. 심지어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다한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꺼려지고 뭔가 필기를 하면 종이가 젖고 마루바닥을 걸을 때는 발자국 도장이 자꾸 찍힙니다. 참 불편하시겠죠? 심지어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편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다한증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방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방정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땀 얘기 우리가 할 건데 참 이거 여름 되면 귀찮습니다. 예. 근데 귀찮은 땀이 의외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땀은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피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 체온을 냉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고온에서 생존을 할 수 있게뿐만 아니라 네. 땀이 피부의 보습, 항균, 각질 제거 이런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온 조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도 하고 각질 제거 기능도 하는군요. 예. 예. 땀 안 흘리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은. 예. 이렇게 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흘리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모신 이 선생님께서는 피부과 선생님이 아니시고 흉부외과 선생님이십니다. 흉부외과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저희가 있죠. 다한증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서 최종적인 방법이 흉부외과에서 흉추,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예,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수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눠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한증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할 건데 이분들이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 감이 잘 안 옵니다. 어느 정도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땀의 배출량이 1리터 정도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많아요? 1리터나 돼요, 우리도? 그 사람들의 보통 서너 배 이상 이상을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상당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 특히 요즘 스마트폰 예. 또는 컴퓨터 자판 시 네. 땀이 흘러 들어가든지 예.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네. 문을 열 때 도어에 땀이 묻어난다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죠. 그러면 손가락에 땀이 나서 밀어서 잠금 해제가 안 되고 예. 버스 손잡이 같은 걸 잡고 있다가 놓으면 다른 분이 잡을 때 제가 굉장히 미안해지고 예. 이거는 뭐 손잡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아요? 미주의 통계에 따르면 예. 일반인 중에서 한 4.8에서 5% 정도.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0.6에서 한 1% 정도.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 3%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환자들, 이 대상인들은 예. 진단을 할 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소평가 됐을 수도 있고 예. 남녀 비율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자들이 미용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여성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은 사실은 비슷하다.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조금 이렇게 몸집이 좀 있으신 남성분들이 땀이 조금 많은 것처럼 예. 보이긴 한데 예. 의외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예. 그 여성분들은 좀 잘 숨기시나 봐요, 이런 거를.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미용적인 면이 있겠죠. 네. 여성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런 면이 아무래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의 진료실을 찾아오실 때 이분들은 예. 보통 어떤 것까지 다 해보고 어떤 상태로 오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인지를 하겠지만은 예.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볼 때 인지를 많이 하게 되죠. 너 이래 갖고 안 된다, 병원 가봐라. 예, 그렇죠. 이제 그래 되고 대부분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일반적인 치료 또는 민간적인 치료 이런 걸 받다가 또는 한방 치료까지 하다가 네. 수년간 진단 후에 보통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생 다 하시고 그렇게 오시는군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는 이 다한증이 생기고 누구한테는 안 생기는지 원인이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예.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은 잘 모릅니다. 예. 아직까지 정확한 병의 기전은 모르는 상태고 예. 단지 원인이 잘 모르는 이런 다한증의 90%가 1차성 다한증인데 네. 아마도 이 다한증이 어떤 자율신경계의 복합적인 어떤 기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1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손, 발, 예. 겨드랑이에 이렇게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예. 주로 어떤 낮에 주로 또 정신적인 네. 어떤 이런 데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2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한증증이나 당뇨 또는 종양 네. 이런 것들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약물, 정신계통 약물, 네. 우울제 또는 알코올 예. 이런 거 섭취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1차성 다한증이 보통 많다고 하셨으니까 유전 경향도 있습니까, 선생님? 조금은 어때요? 유전 경향도 있습니다. 이 가족력이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에서 예. 가족력을 가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면 선생님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나타나나요? 발병 연령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예. 사춘기 이전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죠. 사춘기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친구들한테 조금 놀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감정적인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예.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갑자기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는 경우도 봅니다. 예.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줍니까? 맞습니다. 예. 정신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원인은 기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다한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위에 주로 땀이 많이 나는지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발병 부위는 예. 이 발병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 보통 사춘기 이전에 발병한 경우에는 예. 손, 발 이런 부위에 손, 거부하게 발, 됐고, 사춘기 그 외에 이전에. 예. 겨드랑이, 얼굴 이렇게 네. 나타납니다. 어.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 보통 발병한 경우는 주로 이제 겨드랑이, 네. 그다음에 발바닥, 손바닥, 얼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예. 전체 연령에서 나눠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반수 이상에서 네. 겨드랑이, 예. 그 외 발바닥, 손바닥, 얼굴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특히 이제 손바닥과 발바닥이 같이 나는 경우 네. 또는 손바닥과 겨드랑이가 같이 나는 경우가 한 20%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조합이 가능한 모양이네요. 이렇게 예,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왜 우리 표현 중에 왜 인중에 땀 난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중에만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겨드랑이에 땀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고민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액취증이라고 예, 해서 이제 또 맞습니다. 냄새 걱정까지 또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다한증과 액취증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죠. 예. 있고 또 액취증만 또 따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액취증과 다한증은 이 분비하는 이 안에 땀샘이, 네. 냄새샘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액취증과 다한증이 같이 호소하는 그런 예. 환자들도 있죠.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매운 거 먹고 땀 나는 건 이거랑 관계 없는 거죠? 관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 있습니다. 네. 매운 거, 뜨거운 음식 또 예. 하나의 다한증의 유발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여쭤본 건데 이게 또 이렇게 얻어 걸리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는 부위가 이제 손바닥, 발바닥, 얼굴, 겨드랑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온몸에서 다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다 난다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이 제너럴 전반 일반적인 다한증이라 하는데 예.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손발 부위 다한증하고 달라서 예. 다른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성 다한증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조금 아리까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한증인지 아닌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자가 진단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자가 진단 한번 해보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첫 번째, 긴장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면 땀이 많이 나는 경우. 그럴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한 번 땀이 나면 예.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경우. 예. 세 번째, 얼굴에 땀이 많이 나서 화장할 때 불편하거나 땀 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 예. 땀 때문에 손수건이나 양말 또는 여분의 옷을 항상 준비하는 경우. 땀이 많이 나서 자주 옷을 갈아입고 예. 목욕을 가장 자주 하는 경우. 예. 땀 때문에 옷이나 양말, 신발 등이 빨리 변색이 되는 경우. 네. 땀을 적게 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일정한 시간을 따로 투자하는 경우. 예. 땀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땀 때문에 뭔가 여행을 가거나 이런 계획을 바꾼 경험이 있는 경우, 땀 때문에 억제제나 바디용품 등을 구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위에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네.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은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2개 되는데요. 야 이게 여기서 2개만 해결이 돼도 해당이 돼도 다한증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조금 높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약간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보통 2차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 심내막염이나 심기능 부전증 이후에 다한증이 생기더라 하는 것은 학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한증이라는 결국 이제 교감신경의 기능이 항진이 된 거고, 결국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심장이나 말초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요? 특히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활성화나 예. 활소판이 응집이 된다든지 네. 말초혈관이 수축이 된다든지 예. 이런 걸 인해 가지고 결국 심기능 부전이 진행이 되고 예.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심내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최근에 학회 보고된 연구에서도 다한증을 가진 환자에서 심내혈관의 빈도가 높더라 네. 하는 그런 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선별적으로 환자분을 추적해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통 사람은 한 1리터 정도 하루에 땀을 흘리는데 이분들은 3리터, 4리터를 네, 흘린다고 맞습니다. 하면 3리터, 4리터의 물을 마셔줘야 될 텐데 이분들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죠. 하고 계세요.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탈수가 생겨서라도 심내혈관 문제가 예, 생길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자, 다한증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다지 치료를 해야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치료를 선생님 이게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다한증의 경우에는 물론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죠. 예. 하지만은 땀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젊은 연령의 경우에는 어떤 자기 개인 생활이나 네. 직장 생활 또는 취미 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 우울감 또는 자신감 상실 또는 자존감 저하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이 다한증 환자의 50%에서는 어떠한 정신적인 불안증, 우울증을 호소를 합니다. 예. 또 어느 보고에서는 63%에서는 나의 삶이 불행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활동기의 젊은 층이라면은 다한증에 대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게 이 병으로 인해서 뭐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불편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뭐 우울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 하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평생 잘 살아왔고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치료를 안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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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 사춘기 때, 아까 사춘기 때 이렇게 발병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춘기 때 확 이게 다한증이 심해졌다가 그냥 놔뒀더니 성인이 돼서 좋아졌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한증의 원인을 아직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네.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일단 제일 활동이 많은 네. 사춘기, 학생기, 청년기 때 많이 발병하고 이 환자들이 과연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위가. 근데 예. 저희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위가 조금씩 바꾸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땀이 나는 부위가 점점 바뀌기도 예,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바뀌는 부위 또는 땀의 양 정도 이런 게 조금씩은 변화도 있고 감소하더라 하는 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이 먹으면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통은 병원에 가실 때 이제 뭐 심각하고 굉장히 본인이 불편하실 때니까 가실 때인데 예. 굳이 이 상태에서 검사가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검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한증으로 오시는 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손을 잡으면 금방 압니다. 그렇죠. 예. 네. 손을 잡으면 이분은 심하구나. 예. 이 정도 심한 경우라면은 분명히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예. 보통 이제 그렇게 경우라면은 어떤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죠. 예.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 네. 자료로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네. 남겨놓게 되는데 그에 예. 맞춰서 우리가 보통 외국의 어떤 카나디안 다한증 학회에서 공부하는 여러 예. 가지 분류표가 있습니다. 분류표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화해서 예. 1점부터 4점까지 예. 1점은 정상, 어. 4점은 아주 심한 경우로 해서 점수화해서 환자를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고 그 외에 이제 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은 예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네. 녹말가루 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다한증이 있는 부위에 예. 요오드를 바른 다음에 예. 그 요오드에 녹말을 이렇게 뿌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땀이 나는 부위가 아주 보라색으로 아. 착색이 되는 경우가 예,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정량화, 예.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외에는 땀 나는 부위에 거름 종이를 얹어서 그 땀을 흡수해서 예. 무게를 재는 또 중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땀의 무게를 잴 수도 예,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건강 검진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적외선을 이용해서 예. 전신 체열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오. 체열의 변화를 보고 네. 다한증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방법. 예. 그 외에 이제 요즘은 이제 학회에서도 많이 하는 교감신경 피부 반응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한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하실 텐데 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 어떤 치료들이 있죠? 일반적인 다한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우리 예. 일반적인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면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발한 억제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한 억제제를 피부에 도포하면은 네. 이 발한 억제제가 피부의 땀샘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땀의 생성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바르는 건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 데오도란트랑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한 억제제는 주로 이 자기 전에 피부를 완전히 깨끗이 씻고 네. 건조시킨 다음에 네.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의 피부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날 다음날 아침에는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잘 때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하는 그런 예. 바르는 약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퍼스트 치료 방법으로 예, 예. 이 발한 억제제를 이걸 가장 먼저 예, 써본다는 많이 거죠? 써보는 거죠. 네, 네. 예. 그 외에 이제 이것 가지고 좀 뭔가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떤 약물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먹는 약 같은 그렇죠. 거, 예. 바르는 약도 있고 뭐 그런가요? 예. 네네. 그래서 예.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몸의 여러 가지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 예.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있고 이런 경우는 이 약을 먹게 되면은 땀만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장기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입이나 예. 코가 눈이 건조해지는 것 예. 또는 내장계통에 예. 변비가 생긴다든지 예. 또는 배뇨와 장애가 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땀만 말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눈물도 말리고 예. 침도 말리고 이래가지고 예.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거를 또 호소하시는 예,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이런 약들을 쓰실 때는 전문 약품입니다. 예,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는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셔야 드실 수 있는 약입니다. 예, 또 다른 치료들요. 그래서 이러한 발한 억제제나 경구약제가 안 되는 경우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친숙적인 방법이 이제 이온 영동법, 또는 이온 영동법, 예, 보톡스 치료 이런 것들이 보톡스 있죠. 치료, 예. 그래서 이온 영동법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발바닥의 다한증 같은 경우에 예. 전기 자극이 가해서 어떤 특정한 이온이나 네. 약물을 피부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로 네. 인해 가지고 발한을 억제시키는 거죠. 요걸 제가 그림을 조금 본 적이 있는데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담아놓고 예. 손을 이렇게 담그고 그렇죠. 있으면 약간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약간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땀이 막아지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보통 1회 해서는 효과가 잘 없고 보통은 네. 최소한 한 6회에서 10회 정도는 반복을 해야 효과가 예. 있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람에 따라서는 네. 피부 알러지 또는 약간의 통증 예. 또는 이제 손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조금 네.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근데 대신에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고 네. 큰 환자분한테 장애 없이 할 예.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심지어는 뭐 가정용 기기가 나와서 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능하다고 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영구적인 땀샘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보톡스. 보톡스. 예, 보톡스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예, 보톡스는 이게 이제 사각턱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가 피하에 주입해서 이 땀샘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보톡스가 약간의 주사 시 통증이 있다는 주사니까. 예, 네네. 통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네. 이 보톡스에 대한 어떤 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예. 이 영동법이나 보톡스는 둘 다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 증상이 있으면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시기도 할 것 같고 예. 비용 문제도 좀 있을 예.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겨드랑이 쪽 땀샘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무슨 파장 같은 걸 쏴가지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땀샘을 부순다는 그래서 얘기도 이제 들은 것 그 같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서 예. 땀샘을 완전히 분해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거의 영구적이겠죠. 그렇죠. 영구적으로 땀샘을 제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보고에 따르면은 이 방법은 보상성 다항증도 거의 없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피부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네. 피부 조직의 어떤 손상, 예. 또는 통증 또는 예. 피하에 피가 찬다든지 예.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선생님 겨드랑이에만 쓰나요? 아니면 손발바닥에도 쓸 수 있습니까? 손발바닥에 쓸 수는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열을 가하기 때문에 네. 이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따라서는 막 불편함 또는 예. 심한 통증이 호소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아마 좀 더 좀 진행을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이 방법과 다른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예. 방법이라서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결국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흉부외과에서 하는 그 교감신경 절제술이 가장 최종적인 다한증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결국 전신 마취 하에 예. 흉곽경을 이용해서 흉추 옆에 위치한 교감신경의 일정 부위를 절제해주는 그런 시술이 되죠. 네. 이 시술은 결국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네. 입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효과 면에서는 네. 거의 기존까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예.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거의 90% 이상에서 네. 수술 후에 그 국소 부위 다한증이 네.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술은 보통 특별한 어떤 그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예. 양쪽 수술을 하는데 1시간 이내로 끝나게 되고 보통 입원 기간도 뭐 2, 3일 내로 예. 입원이 끝나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도 예. 일주일만 지나면은 거의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 맞죠? 그 뒤에 있는 신경들을 양쪽으로 자른다. 예. 시간도 굉장히 짧고 예. 하지만 전신 마취는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힘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와서 수술까지 받으시는 건데 선생님 이거 보험 적용됩니까? 보험 적용됩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럼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약들 뭐 바르는 거 초단파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것들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직은 보험이 적용되는 부위도 있고 예. 안 되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술 받은 다음에 아프다. 계속 아픈 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수술 후에 보통 이제 수술 그 흉곽경 부위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흉곽경이 직경이 한 1cm, 1.2cm 정도 아주 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흉곽경이 늑간 사이로 들어가면서 이래서 주변 조직이나 신경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로 인한 통증을 많이 호소했는데 예. 요즘은 흉곽경이 거의 3mm 예. 이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통증을 호소를 하질 않죠. 거의 통증은 수술 예. 후 통증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다한증 수술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쭤보시는 게 이게 보상성 다한증.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땀이 안 나는데 딴 데서 땀이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신단 말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성 다한증은 사실은 특정 부위의 신경의 흐름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네. 다른 부위의 신경 흐름이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고 물론 정도나 부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다르고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아주 심각한 보상성 다한증을 호소를 네. 하죠. 그래서 이 보상성 다한증을 아직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술 방법도 조금씩 변화가 많이 있었고 예. 하지만은 결국 다한증의 원인이 모르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이 어느 환자에게 어느 정도 생기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꽤 많이 나타나기는 한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술하시기 전에 환자분한테 이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예. 미리 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나요? 예.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 보통 한 7, 80%는 수술을 진행을 하죠. 그래도 하겠다. 예, 예. 그만큼 그 정- 힘드시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선생님 하는 얘기입니다. 손바닥 땀이나 많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보상성 다한증으로 무릎에서 땀이 납니다. 그러면 무릎에 땀 나는 신경도 절단하면 안 되나요? 그러다면 결국 신경절제 부위가 너무 많아지겠죠. 아, 예. 그러면 또 다른 부위에 또 보상성 다한증이 생길 위험이 다른 데 또 있겠죠. 생기는 예,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성 다한증의 치료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예. 일단은 보상성 다한증 줄이기 위해서 예. 수술 부위를 가능한 한 국소화된 예. 부위만 절제를 한다든지 또는 절제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않고 그냥 클린만 물리해준다든지 해서 네. 신경 흐름을 차단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방법 이후로는 보상성 다한증의 빈도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다. 예. 그래도 흔히 많이 그 환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보상성 다한증 주로 어디 수술을 받았을 때 어디에 많이 나타나나요? 주로 이제 손 겨드랑이 부위 수술한 부위가 네. 보상성 다한증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체간부, 체간, 몸통. 예, 몸통, 허벅지, 예. 엉덩이 예. 이렇게 나타나죠. 허벅지 엉덩이 쪽이 땀이 많이 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예. 손에 나는 것보다는 어. 체간부에 나는 거는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차라리 이게 낫다. 예, 그렇죠. 네, 다한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뭐 완치도 사실 쉽지 않고 보상성 다한증도 있고 치료 방법도 많고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보상성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정확한 기전을 모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발한 억제제, 약물 또는 전기영동, 보톡스,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 그다음에 술적인 치료까지 네. 모든 게 왕도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의 어떤 여러 가지 정도, 그다음에 환자분이 이 치료에 대한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 치료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수능도, 네. 그다음에 환자분의 어떤 그동안에 있던 다한증 알아왔던 시기 이런 예. 것들 모두 고려해서 예. 방법을 설명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 다한증을 능가하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는 환자분과 이 의료진이 긴밀한 네. 상의하면서 협조하에 치료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또 여러 그렇죠. 가지 방법들이 있고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한 가지 예를 한번 예. 들어보면 나는 4계절 다 괜찮은데 3계절 괜찮은데 여름에만 무지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꼭 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선생님? 아까 제가 선미의 말씀 잠깐 드린 자가진단법 그 10가지에 2가지가 된다면은 해당이 되겠죠, 여름에는. 그렇다면은 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괜찮다 나는 다 괜찮은데 긴장을 많이 하는 상황, 바이어를 내가 만났다. 혹은 어디서 발표를 해야 된다. 사장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만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 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도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초단파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런 분들이 간혹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에 작용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는 그런 발표나 그런 모임에 가게 된 경우에는 네. 가능하면은 발한 억제제나 네. 경구용 약을 복용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제의를 해드리죠. 그런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예. 약을 쓰시면 예, 된다. 예. 이런 방법들이 또 있겠네요. 심지어 이런 분들 선생님 땀이 많은데 동상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땀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체온이 소실되겠죠. 예.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추운 겨울인 경우에는 땀으로 인해 가지고 손발이 얼겠죠. 겨울에도 땀이 그렇죠. 나는군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군생활 하시는 분들, 전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예. 상당한 장애를 호소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군인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군생활 힘들 것 같은데.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 군 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와,
자, 땀 많으신 분들 여전히 힘드실 텐데 그분들이 이 여름을 좀 현명하게 나실 수 있는 무슨 예방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선생님? 가능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비누보다는 네.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연고나 크림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라면은 가능하면은 땀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음식, 예,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죠. 매운 거 이런 예,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옷을 입는데도 가능하면은 합성 섬유로보다는 예. 이제 면으로 된 옷을 입는 땀 게 흡수 잘 되는 걸로. 예, 그렇죠. 네. 그런 걸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겨드랑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밀착된 옷 예. 말고 좀 더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오버사이즈. 예. 그리고 땀 자국이 쉽게 표가 나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흰 옷들이 그래요, 흰 예, 옷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 예. 그다음에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양말을 갈아 신는다든지 예. 수시로 발에 파우더를 바른다든지 하는 음. 그런 위생 관리도 꼭 네.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합성 물질보다는 어떤 면이나 또는 가죽, 직물로 된 그런 신발을 착용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파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이 발한 억제제, 네. 발한 억제제는 땀을 억제하는 거고 데오드란트 같은 이 냄새 제거제는 냄새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두 가지는 본인의 정상에 맞춰서 네.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한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룬 것 같고 이 여름에 여러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원인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어서 조금 머릿속이 좀 개운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다한증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방정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나 혼자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